잠 너무 새고 밥 너무 안 먹고 하니까 건강을 챙겨야겠다 생각 들더라고. 99년생이에요. 창업을 하고 되려 이거 어차피 마라톤이다 싶어가지고 긴 싸움이 될 것 같아서 그때부터 조금씩 이제 여유 챙기고 그러면서 지금의 이제 제가 된 거죠. 그때는 엄청 성장에 메말라가지고 엄청 강강강강 일을 했거든요. 지금이 그때보다 당연히 더 힘들죠. 아무래도 받던 연봉보다도 더 못 받고 일도 그만큼 더 늘었고 내가 못하는 일까지 다 해야 되니까 그래도 지금이 마음은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좀 뚝배기 비즈니스라 생각하고 푹 끓이자 그냥. 코디는 사스 구독관리 서비스고요. 회사에서 쓰는 업무 프로그램들, 슬랙, 노션, 깃허브, 피그마, 한컴 이런 서비스들을 구독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비용과 계정을 통합 관리해주는 서비스고요. 궁극적으로는 구독 서비스들마다 설정이라는 탭에 있는 모든 기능들을 자동화하는 데서 있고 계정을 이제 넣고 빼주거나 안 쓰는 구독 서비스들을 쉽고 빠르게 이제 해지하거나 통합으로 구독을 해버리거나 그런 자동화된 기능을 제공하고자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 모닝커피집 갔다 왔는데 왜 피해요? 빨리 여기 앉아. 스코디 서비스는 어떤 서비스인가요?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처음에 사실 스코디에 접속하게 되면 구독 등록을 가장 먼저 하게 되고 들어왔을 때 팀이 쓰고 있는 모든 앱을 이제 선택할 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게 되고 여기서 검색도 가능해가지고 쓰고 있는 서비스들 여기에 한 3,000개 가량 등록이 돼 있거든요. 등록해서 검색해서 하실 수 있게 만들어놨고요. 선택해서 넘어가면 유료로 구독하고 있는지 선택을 할 수 있고 과금 방식, 결제 금액 입력할 수 있고 화폐 단위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속해서 변경되는 금액, 고정적인 구독 결제가 아니라 사용량 기반이나 라이센스 기반으로 통합으로 결제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간혹가다 있는데 여기에서 토글을 설정해주시면 비용 변동이나 갑작스럽게 금액이 증가했을 때 알림을 보내드리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결제 수단 사용하는 것도 연동하는 방식이 있고 직접 추가를 하고 있는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카드들을 선택하고 선택적으로 불러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기능이고요. 그리고 청구서 수신 이메일을 추가해서 등록할 수 있는데 Gmail 기반으로 연동을 해서 받은 편지함에 쌓이는 청구서 PDF 파일들을 스코디로 불러와서 부가세 신고나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스코디에서 바로 다운받으셔서 증빙 처리하실 수 있는 그리고 멤버 계정 추가도 그걸 워크스페이스 기반으로 해가지고 그 계정을 연동을 시켜버리면은 멤버들이 쭉 이렇게 불러와지는 형태거든요. 멤버들을 수기로도 입력을 할 수 있어요. 등록을 해서 넘어가면 구독이 등록이 되고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 목록을 이렇게 쭉 불러와질 수 있고 그랬을 때 이 카드로 결제된 구독들은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 이 카드들의 정보는 어떻게 되는지 관련된 결제 내역들은 어떻게 불러와지는지 조교와 연결돼서 구독 서비스들이 매칭돼서 보여지는 결제 현황도 이렇게 보실 수 있어서 뭐 월간으로 어느 정도 지출하고 있는지 연도별로 어떻게 지출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고요. 구독 리스트로 넘어가서 이렇게 쭉 현황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뷰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실까요? 그냥 딱 월 구독 5만 원 고정 가격이고요. 추가로 뭐 엔터프라이즈의 경우에서는 고객 문의로 연결해가지고 관련해서 미팅 절차 거치고 그 원하시는 기능 스코프 파악해서 견적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스코디라는 서비스를 어떻게 하고 시작하게 되죠? 회사에서 쓰는 사스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게 제대로 쓰이고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누가 쓰는 건지 이 비용이 왜 계속 나가고 있는 건지 출처를 알 수가 없었어가지고 관련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한 경험이 있었는데 경영지원 그 매니저분이 진짜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비용을 관리하는 주체는 이제 경영지원, 재무회계, 인사총무 이런 실무분들이 많이 해주시는데 실질적으로 각 팀마다 쓰는 서비스들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건 그 팀의 리더나 그 팀에 속해 있는 멤버들이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업무 블로킹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래서 결국 비용을 관리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일일이 찾아 돌아다니면서 그걸 물어봐야 되고 그걸 물어본 데이터를 가지고 정보를 수집해서 히스토리를 남기고 비용을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똑같이 푸시를 받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게 그렇게 힘든 줄을 몰랐는데 같이 도와드릴게요 하고서 그냥 한마디로 시작됐던 일이 이렇게 큰 일인 줄 몰랐어가지고 되게 문제를 많이 느꼈고, 그 문제를 똑같이 이제 용혜님도 그 전 직장에서 이미 경험을 해보셨어가지고 이제 문제에 대한 이해도 공감이 서로가 핏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사실 사스를 관리하는 일들이 평소에 사실 잘 관리됐으면은 문제 없고 새는 돈 없이 잘 굴러갔을 텐데, 회사가 힘들어질 때 그때 꼭 제일 먼저 끊는 게 사스더라고요. 진작 정리했으면은 뭐 몇 천만 원 아낄 거였는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 보니까 왜 항상 스타트업들은 이제 소잃고 외양간 고치나 하는 생각에서 수기로 엑셀로 일일이 하고 있고 사람 일일이 붙잡고 커뮤니케이션 해야 되는 일이었는데 우리가 사스화 하자, 그렇게 하면서 코디라는 서비스를 운영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공동대표로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것도 기존에 이제 단독 대표셨던 용현님께서 먼저 대표를 하고 계셨고, 그래서 저는 사실 대표가 되고자 하는 생각은 없었어요. 같은 꿈을 꾸고 같은 문제를 풀고자 하는 마음에서 모여서 같이 시작한 팀이고, 그게 결국에는 직급과 직책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방향이 흔들리는 게 오히려 더 문제고, 경영진의 관계가 어떻게 흐트러지느냐가 사실 창업의 지속성을 결정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제가 대표가 되는 일과는 굉장히 무관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둘이 계속 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그 힘을 보여줄 수 있다면은 좀 더 대외적으로 공동대표가 됐을 때 파워가 더 강해질 팀이라는 거를 저희도 사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공동대표가 됐습니다. 혹시 어떻게 하다가 두 분 만나게 됐는지. 일단 용혜님도 IT 스타트업 씬에서 꾸준하게 개발자로서 커리어를 이제 쌓아오신 게 벌써 10년이 되셨고, 저도 이제 IT 스타트업에서 마케터로 커리어를 시작을 했다 보니까 둘 다 어쨌든 같은 씬에 있어서 겹치는 일단 굉장히 많은 상태였고요. 제가 커리어를 시작할 그 시점부터 해서 저의 이제 SNS 채널들 기반으로 해서 저를 팔로우를 하고 계셨더라고요. 용혜님과 저와의 이제 뮤추얼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됐었던 거였고, 글로벌 프로덕트 리서치하는 커뮤니티가 이제 스타트업 씬에 있었는데 같이 조인을 하게 되면서 그때 조금 더 친해졌던 것 같아요. 진짜 딱 여기 강남에서 만나가지고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다가 이 사스 관리 진짜 문제다 얘기하면서 시작하게 됐죠. 처음 딱 만났을 때 그러면 이제 아이디어 도출을 그때 한 나 이런 문제 좀 풀어보려고 생각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를 어떻게 보면 저한테 먼저 그냥 공유를 해주신 거였고, 저의 이제 전수조사 경험과 그때 겪었던 일들 얘기하면서 이거 진짜 문제다라는 거에 대해서 완전 공감을 했었고, 그랬을 때 근데 이거를 풀었을 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사실 저는 그게 가장 의문이었거든요, 맨 처음에. 비전들을 같이 쌓아 나가면서 조각조각이 합쳐져가지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싶어요. 처음 그 아이디어 도출 단계에서 이런 확신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스코디가 잘 될 것 같다는 확신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무언가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모은다에 대한 해자가 있다라는 것은 기존에 생겨났던 스타트업들이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성공 방정식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무신사 같은 경우에는 신발을 일단 한 곳으로 다 모아놓은 커뮤니티에서 시작을 했고,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로 전단지를 온라인으로 모으는 거에서 시작을 했고, 좀 더 흩어진 것들을 하나로 모아냈을 때 그 뾰족한 부분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거를 이 씬을 거치면서 너무 많이 경험을 해봐서 진짜 뭐가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은 항상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나와 있는 서비스가 너무 많잖아요. 이제는 모을 게 없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했었는데, 사스 폴 사스라고 해서 사스들을 위한 사스라고 하면서 보통 다른 팀들 같은 경우에는 사스가 가지고 있는 특정 기능에 대한 값을 모으는 거에 가깝거든요. 태스크들을 모아낸다, 내 일정들을 한 곳으로 모은다, 이런 컨셉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서비스의 구독을 모아버리고 계정을 모아버리는 비즈니스다 보니까 이걸 이렇게 모아낸다고? 라는 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제품도 없는 상태로 랜딩 페이지만으로 브랜딩 프로덕트 1위까지 달성하셨다고 네. 들었어요. 비결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일단 비결은 없는 것 같아요. 뾰족한 문제를 제대로 파고들면 그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무조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 이 문제 있었어, 이거 이렇게 풀어버리네? 라고 생각되는 지점들이 있고, 대신 꿈꿔주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단 말이죠. 그 랜딩 페이지에 소개된 MVP만 보더라도 저희가 사스 관리 서비스를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신청해주신 분들한테 신청해주신 즉시 바로 다 전화 걸어서 여쭤뵀거든요. 사전 신청이 많이 들어요.
누적으로 거의 60건 이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들을 다 전화를 돌려가지고 왜 신청을 하셨냐라고 여쭤봤거든요. 왜 아직 서비스도 없는데. 그쵸. 사실 서비스가 없다. 개발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하다가 신청을 하시게 됐는지 궁금하다라고 이제 여쭤봤을 때 사실 되게 단순한 것도 많았죠.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초기 서비스들 써보고 이런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분들도 당연히 사실은 있었지만 뭐 사스 관리 서비스 만드시려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는 계정 관리까지 해가지고 이런 것도 한 번에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라는 거를 대신 말씀을 엄청 많이 해주셨고 그랬을 때 어떻게 아셨냐라고 했을 때 스타트업들이 초기에 작게 시작하는 거 이미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랬을 때 이 문제 있고 나 이거 있으면 나 쓰고 싶다 라고 의사를 표해 주신 분이 그 중에서 거의 한 3분의 1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이 문제 우리만 생각하고 있는 문제 아니고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그냥 술 한 잔 기울이면서 이 문제 맞지라고 그냥 끝났던 게 아니라 진짜 문제가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할 수 있게 된 거라서 그랬을 때 트렌딩 프로덕트 1위에 대한 비결은 없지만 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하면 뾰족한 문제에 대한 공감을 많이 받은 거인 것 같아요. 아, 이 서비스를 해도 되겠다. 네. 확신을 가졌을 거. 네네네네네.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랬을 때 더 파고들어 보자. 라고 해서 끝까지 문제를 얼마나 더 뾰족하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집착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시장이 있다라는 거는 이해를 했지만 뾰족한 진짜 타겟 고객을 또 찾아야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삽질이 또 많았죠. 혹시 어떤 삽질들이 있었는지 생각나는 것들 있을까요? 사실 처음에는 용혜님과 저만 하더라도 이게 B2B 서비스가 메인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냐 아니면 B2C로 메인을 잡고 시작해야 되는 비즈니스냐도 사실 되게 혼란스러웠고요. B2B다라고 이제 의사결정을 하고 나서도 우리는 어떤 회사를 타겟을 해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어떤 산업군, 어떤 정도의 기업 규모, 어떤 정도가 되는 구성원들일 것이냐라는 게 또 있었고 구성원 중에서도 우리는 대표나 경영진이 좋아하는 서비스냐 매니저 직군들, 중간 관리자라든지 C레벨들이 좋아할 수 있는 서비스냐 아니면 진짜 실무자들, 이제 실무자들이 메인으로 삼아야 되는 고객이냐라고 했을 때 뾰족하게 설명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삽질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품을 만들 때 집중해야 되는 사용자는 사실 누가 봐도 비용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인 거고 그렇지만 비즈니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사실 제품을 명확하게 바로 인지하고 이거를 조직 내에 샤라웃을 해주고 키맨이 되어서 결제까지 벌어질 수 있게 만들고 직접 쓸 수 있게 만드는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혼란도 내부적으로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모든 멤버를 다 만나본다거나 아예 어떤 회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엄청나게 다양한 그냥 회사를 다 만나버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엄청난 비효율이죠. 심지어 온라인이 아니라 다 오프라인으로 만나뵀거든요. 그랬을 때 그 내용들을 즉시 전력으로 바로바로 정리를 하고 그걸 내부적으로 공유를 하고 이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 그 데이터를 쪼개서 합산을 해봤을 때 우리는 어떤 고객으로 가야 해 라는 것들이 계속 바뀌었던 것 같아요. 거부감 드시는 대표님들도 계셨을 것 같아요. 대표님들보다는 실무자분들이 어쩌면 좀 더 컸었어요. 왜냐면 회사 입장에서는 어차피 월급을 주고 일을 시키는 입장이니까 이건 내가 맡아서 해야 할 일인데 내가 좀 일을 빵꾸내서 이 문제가 벌어졌다라고 보여질까봐 그거를 되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되게 많아졌고 근데 점차 나아갔을 때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이 구독관리라는 그 하나의 업무가 루틴성 업무이고 비효율적인 일들이면서도 심지어 다른 멤버들에 의해서 블로킹이 되는 일이잖아요. 자동화시켜서 스코디가 이걸 대신해줄 수만 있어도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관점으로 접근을 아예 새롭게 해서 새는 돈을 막아주는 서비스가 아니라 루틴 업무를 안 하게 만들어줄 수 있고 챙겨줘야 되는 게 뭔지를 알려주는 서비스고 즉 그래서 엑셀로 수기로 관리하던 것들을 연동 기능을 통해서 자동화된 분류를 해드리는 거죠. 진짜 초기에는 그렇게 오프라인으로 찾아다니시는 것만으로도 솔직히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솔직히 지금 하시라고 하면 다시 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네. 좀 더 제대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셔가지고 내려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이시라고 또 간단하게 소개 네,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제러니플릭에서 제품 개발이랑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현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네, 어떻게 설명해야 돼? 같이 공동대표까지 한
하자고 하는 것도 솔직히 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못 가지고 있는 면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열심히 이제 지원해드리고 결론적으로 잘 되면 이제 신의 한 수가 될 거고 왜 나랑 같이 해서 저렇게 고생을 하고 계실까. 규리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쭉쭉 더 열심히 성장하고 매출되고 하면서 우리 처음에 꿨던 꿈들 같이 다 이뤄갑시다. 파이팅입니다. 교수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세요. 어때요? 좋다. 빨리 저를 소개해주세요. 그래도 자기소개는 직접 해야죠. 제로언니 퍼블릭의 프론트엔드 개발자 윤니주입니다. 사실 처음에 진짜 힘들었다. 뭔가 항상 수평적이지 않은 회사만 다녔고 그런 회사에서 있다가 대표님을 대표님이라 부르지 못하는 회사에 왔고 너무 또 자율적인데 또 너무 꼰대 같은 부분은 또 꼰대 같고 어디에 적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난 진짜 이런 문화 처음이라서 저는 되게 좋은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미주님이 되게 좋은 게 저희가 공동 대표 체제다 보니까 좀 많이 투닥일 때가 많은데 미주님이 그 부분에서 되게 융화가 잘 되고 그런 스타일이어서 너무 좋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재밌는 사람들이 재밌게 일하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되게 미주님 덕분에 깨닫게 돼가지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처음 들었어요. 감동이에요. 제 최애입니다. 용현님 개발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하고요. 규리님 항상 그 외적인 모든 걸 다 챙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 가서 식사하러 갔을까요? 지금 세일즈 미팅하러 가요. 또 미팅하러 갔어요. 또 미팅을 하러 갑니다. 저희 멤버들이랑 다 같이 갈 거라서 뷰티 스타트업이고 네. 한 100명대 정도 회사예요. 총무 팀장님을 만나뵈러 가는데 이분이 그 수기로 엄청나게 자동화된 시스템을 본인 스스로 만들어서 이미 사스 관리를 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이분이 어떻게 엑셀과 지라, 슬랙을 사용해서 어떻게 자동화된 관리를 하고 계신지 그거를 우리 멤버들한테 너무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그래서 같이 가기로 했고 이제 팀장님도 좋다 하셔가지고 가게 됐습니다. 진짜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가지고 요즘에는 꾸준히 하고 좀 멀고 길게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아요. 비전 달성할 때까지 10년, 15년 걸릴 텐데 중간에 멈춰버리면은 안 되는 거니까 멀리 보고 꾸준하게 길게 가는 거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막 조급해가지고 막 매출도 빨리 내고 싶고 성과도 내고 싶고 멤버도 빨리 늘리고 싶고 욕심이 엄청 많았는데 투자 직전에 한번 크게 이제 러닝이가 부족해가지고 망할 뻔했던 적이 있어서 그거를 딱 딛고 시드 투자를 유치하게 됐고 뭐 팁스 관련된 자금 조달까지 이뤄내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우리가 이제 망하지 않을 전략이 중요하다. 왜냐면 우리는 이 문제 끝까지 풀 거고 꿈꾸는 비전 무조건 이뤄낼 거고 그러려면 안 망하고 길게 끝까지 가는 게 핵심인데 그러기 위한 이제 초기 자본금을 많이 조달을 했죠. 그래서 근데 진짜 대단하신 게 매출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투자 유치를 받으신 거잖아요. 투자 유치의 비결 있으실까요? 저희였기 때문에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고객에 대해서 이 문제와 시장에 대한 진정성이 되게 컸고 그저 한탕 치고 끝내기 위해서 창업한 애들이 아니라 이 문제 진짜 풀어내고 시장 있으니까 좀 더 큰 꿈 꾸고 나아갈 수 있는 애들이구나 하는 거 그리고 좀 창업자로서의 매력이 좀 컸던 것 같은데 압도적인 솔직함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끝까지 할 거고 사스 매년 800개 넘게 나온다는데 그거 다 우리가 다 연동해서 모아낸다. 이거 하나로 되게 또 많이 밀어붙였던 것 같아요. 이제 시작이죠 뭐. 오늘 하루 촬영해 보셨는데 소감 한번 부탁드려요. 일단 너무 신기한 하루였고요. 이런 건 이제 연예인들만 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는데 이렇게 출연할 수 있게 돼서 영광이었고요. 제 일상에 어떤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신 스타트업 창업자분들 항상 너무 응원하고 있고 악착같이 끝까지 나아가는 거 네버 다이 마인드로 끝까지 가는 거 그것만 딱 생각하시고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같이 꼭 열심히 달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